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강의는 아이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무 힘들 때, 정말로 난파선이나 이런 때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표현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메이데이라는 말이 메이데이가 뭐야?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사용되는 메이데이는 언뜻 들으면 메이가 알고 있는 의미라면 5월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뭐 해도 좋다라는 may I help you 이런 표현에서 may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데이는 날이고 그러면 메이데이 5월의 어느 날인가? 뭐야 이게 도대체 메이데이가 뭐냐고. 근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러면서 뭔가 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 자, 근거가 있습니다. 메이데이는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단어 아니라고 하면 맨날 저한테 일본어 가지고 왔냐고 하는데, 영어 단어는 아닌데 영어 단어처럼 보이는 거죠. 영어에서의 외래어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먼저 프랑스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어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예요? 멸치볶음이에요? 봉주, 뭐 이런 것만. 예, 이런 내용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요. 위에 표기한 저 발음을 프랑스어에서는 어떻게 발음이 대충 되냐면, 프랑스어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메데, 메데,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어의 알 발음은 우리말에 좀 히읗에 가깝지만 또 히읗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코리아가 아니라 꺼해야, 프랑스어 잘하시는 분들한테 욕먹겠네. 자, 어쨌건 저는 그냥 히읗에 가까우니까 히읗이라고 하면 했는데요. 밑에 있는 것처럼 메덱 이렇게 됩니다. 언뜻 들어보세요. 그럼 메덱 뭐지? 자, 이거 알파벳 영어로 표기한다면은 메덱, 이게 메이데이가 된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뒤에서 이제 영어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표현도 볼 건데, 그래서 메이데이를 가끔 저한테 뭐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맨날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래. 5월 하면 너무 좋은 날들 많잖아. 어? 5월에 여러분 생일도 있고, 생일 아니라고요? 그거 아님 말고. 자, 그다음 또 있잖아요. 그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아니 또 이게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는 자본주의적인 개념이 출출해. 돈 들어갈 날이지 무슨 즐거운 날이냐고. 돈 좀 써요. 그냥 쓸 때 써야지 어떻게 해. 자, 그래서 5월달 하는 게 아니라 메데이, 이게 프랑스어를 영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가장 비슷한 발음이 뭘까 하고 했던 게 바로 메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저 단어는 5월이나 뭐 이런 날짜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발음이 비슷해서 표기한 겁니다. 우리말의 외래어 표기법 그런 것처럼 외래어를, 프랑스어죠. 프랑스어를 영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가장 비슷한 글자를 메이데이라고 한 거죠. 비슷하잖아요. 두 개 발음 들어보면. 저 엄청 비슷해요. 제 귀에만 그런가? 메이데이, 메데이. 뭐 거의 비슷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에 있는 표현을 영어로 가져왔다. 이 뜻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단어하고 메이데이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위급 상황 처했을 때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이고 나 죽네? 아유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자, SOS 구호가 있습니다.
SOS를 쳐봐, SOS 쳐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SOS는 영어 단어로는 save our ship 이 표현입니다. 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이제 쥐가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구멍이 이만하게 났어요. 구멍이 해가지고 물이 잠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엄쳐서 와요? 여러분 조고련이에요? 아니에요? 하긴 저희 삼촌이 정말 헤엄을 잘 치셨어요. 잠수의 왕. 30년 전에 잠수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셨어. 어떻게 된 거야? 자, 어쨌건 바다에서 정말 위험해요. 배 타고 가다가 저도 구명조끼 입고 뭐 이렇게 배 타고 합니다. 아니 이거 구명조끼 입고 이렇게 해도 배라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배는 누가 구해요? 또 조오련이래. 아니 물개요? 그건 아니고 저 배를 구한다라는 거는 배는 배가 구해야죠. 사람이 못 구해요. 그냥 배가 구해야 되니까 옆에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서 다시 갑판에 올라가지고 살려줘 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어떻게 하냐고요? 밑에 써놨잖아요. 힌트를 줘도 전파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쓰는 보호가 모스보호예요. 자, 여기 짧게 한 게 3개 있죠. 그게 S를 뜻합니다. 좀 긴 거가 3번 있죠. O. 그 다음에 또 아까 S는 3번 짧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모스보호로 뚜뚜뚜. 자, 이런 구호 알아두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간혹 가다가 배 이게 했을 때 배 갑판 이렇게 짧게 3번 치고 또 길게 띠 갑판 때려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스부호.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하잖아요. 그걸로 SOS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우리 배 좀 살려줘, 우리 배 좀 구해줘 라는 뜻이 됩니다. Save our ship. 또 ship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들 ship이 배예요, 배. 근데 저번 강의에서 했더니 욕 정말 많이 먹었대.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난 할 거예요. 뭔 상관이야. 이 나이 먹어봐요. 겁도 하나도 안 나요. 막 누가 겁난다고요? 무서운 사람도 있긴 해요. 자, 쉽이 이제 그 배입니다. 배. 여러분들 평생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학원생이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한강에 갔다고 했습니다. 한강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나 갑자기 배가 영어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말해? 그래. 또 그 아빠가 이제 쉽 이렇게 했죠. 얘가 똘똘해요. 똘똘한 애인데 엄청 똘똘해요. 그래서 또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빠 저기 조그만 배 지나가는데 그럼 저 작은 배는 그럼 뭐라고 해?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랬다고요? 자, 쉽에다가 발음 잘하세요. 쉽에다가 작으니까 새끼 표현 붙여서 하면 엄청난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말 안 했어요. 자, save our ship. SOS입니다. 이게 이제 구조해달라는 배 조난 신호라는 거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 그리고 영어 단어에서는 help me 이 표현이죠. 저는 이 단어를 우리말하고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help me 이 표현을 그대로 보면 나 살려줘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달래요. 지만 살겠대. 나 살려줘라는 뜻. 근데 한국인들은 어떤 줄 알아요?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 던져요? 지푸라기 잡으라고?
속담이 지푸라기 잡으면 된대더라. 뭐 이렇게 해서 지푸라기 던져요. 저희 삼촌 이야기했잖아요. 삼촌 30년 동안 잠수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니까요. 지금 태평양 어딘가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이야기해요. 자, 어쨌건 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사람 살려라고 합니다. 나가 아니에요. 나는 나만을 살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살려달래요.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배우 같다고 봅니다. 자, 이 언어에서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도 해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달라? 이런.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울려 사는 사람, 내가 사람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아니라 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사람 살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help me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이죠. 저기. 자, 받침에 보면 리을하고 피읍을 표기해놨습니다. 영어에서 L은 리을이 2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자음이 겹칠 때는 한 번만 해도 됩니다. 2번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받침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저거 새로 제가 만든 글자 표기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아닙니다. 그대로 타이핑한 거예요. 현재 한글로도 그대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help me 프 발음을 하죠. 발음을 넣어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발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말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발음 표기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저거 제가 현재 타이핑을 해본 거라니까요. 저 현재의 글자로 타이핑을 해봤더니 저 글자 표기가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원리에 담겨있는 표기라는 거죠. 받침 2개. 그런데 영어에 없는 발음을 우리가 가져와서 help라는 프 발음 혹은 푸 발음 합니다. 모음 하나를 거기에 더 넣죠. 이러한 표기 원리를 적용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일본어 방식으로 한글 영어 표기를 해버리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사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언어 표현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help me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help me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 우리의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호흡이 담겨 있어요. 한 번의 호흡으로 밖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이 호흡이 한 번에 걸쳐서 안에서 축적돼서 나와야 되지 일본어 방식처럼 한 번의 호흡인 걸 2번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표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기들이 현재 우리의 한글에도 남아 있습니다. help me 표기를 제가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받침에 자음이 겹치는 경우 무수히 많습니다. 알파벳의 특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쭉 써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표기는 그런 표기가 아닙니다. 이 3개의 글자 표기의 원리가 있어요.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끝소리가 바로 받침이 됩니다. 이 받침을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자음이 뭐 겹치게 되잖아요. 심한 경우는 3개. 제가 이 앞 강의에서 그 스포르스 발음 같은 경우도 그 발음 한 글자도 나타낼 수 있다. 2번의 호흡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 글자 표기 원리에는 놀라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가운데 놓고 평가하는,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글자를 표기했던 세종대왕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 소리가 하늘의 기운이면 하늘의 소리, 두 번째가 땅, 그리고 사람. 하늘과 땅, 사람.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받들은 이러한 표기 방법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나 살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말에서는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소중한 세상이라는 가치를 언어에 담고 있고, 그 사람은 하늘과 땅 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글자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메이데이라는 그 프랑스어 메데에서 출발해서 영어 메이데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Save Our Ships, SOS 표현, 그리고 영어 발음 Help Me와 우리말 사람 살려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